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지고 있죠. 이게 정상화됐을 때, 이게 올라갔을 때, 또 시차를 두고,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혹은 동행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10월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주가가 급락하고 우리 주가도 오늘 같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9월 초 중순까지는 조정일 것이다. 이때 9월까지 그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4분기에는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평가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HB 필터,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그 다음에 선행지수 가지고 단기적으로 그 주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주가가 이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7로 매우 높죠. 9월 일평균 수출이 얼마 나올지는 지나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해 보니까 27억 4천만 달러 정도 나와요. 8월이 24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8월보다 9월 일평균 수출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7월 말에 한 15% 정도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조정이다. 그리고 8월 말에도 한 5% 정도 8월 말 수출에 비해서 8월 수출에 비해서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러나 9월 지금 제 예상은 수출은 증가하고 일평균 수출은 증가하고 코스피는 저평가되다 보니까요. 8%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 코스피가 2,594였었습니다. 2,59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 이제 수출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저평가 정도가 여기서 조금 확대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동조에서는 주식을 서서히 사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HP 필터,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 가지고 장기 추세를 구하고요. 위로 5%, 10%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밑으로 또 5% 이상 벗어나면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7월 말에 거의 2로 5% 정도 2로 벗어났었어요. 추세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591, 2,594, 이 정도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요. 밑으로 4%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도에서는 역시 주식을 팔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단기 금리차고 경기도 전망하고 주가도 전망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10년 국고채 수익률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예요. 이게 우리 코스피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2015년 이후로 상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7, 8월에는 역전이 됐었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겁니다. 주가 하락 신호를 보내주고 있었던 거죠. 이제 9월 3일까지 9월을 제가 3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들어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지고 있죠. 이게 정상화됐을 때, 이게 올라갔을 때 또 시차를 두고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혹은 동행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10월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OECD 선행지수 혹은 통계적인 선행지수 가지고 주식을 사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1년 5월에 OECD 선행지수가 정점이었었습니다. 제가 이때 주식 비중 가감히 줄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2월이 저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식 비중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고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OECD 선행지수가 7, 8월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9월 5일 날 우리 시간으로 저녁 늦게
아마 7, 8월께 발표될 텐데요. 제가 7, 8월께 발표되면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7, 8월은 거의 정체일 것 같습니다. 혹은 약간 감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측해 보니까 9월, 12월 가면서는 다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 경기가 확장 국면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동안 소비가 부진했습니다만 소비가 하반기에는 약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OECD 선행지수 축을 따라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OECD 선행지수가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 보면은 4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제가 통계청 선행지수보다도 우리가 OECD 한국 선행지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통계청 선행지수보다 한 20여일 빨리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행지수 상강예수를 구해보니까 한 2개월 정도 OECD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도 OECD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9월 초 중순까지 주식이 조정을 보일 수 있다.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 주가도 같이 외국인이 팔면서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9월이 싸게 살 기회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10월 초까지도 더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 말씀드린 일평균 수출, HP 필터,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선행지수, 이런 거로 평가해 볼 때 저평가됐고 4분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10월 초까지 9월 중에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4분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락폭은 크지 않고 4분기를 내다볼 때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요. 여러분의 그 자산 배분에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